안녕하세요. 제가 오늘 발표할 내용은 리비아 사례를 통해 본 유엔의 형해화와 국제질서의 붕괴입니다. 리비아 내전은 유엔이라는 국제기구의 형해화, 그러니까 이 뼈대만 남아있고 실질적인 역할을 못하는 상태이죠. 그리고 국제규범의 추락, 자유민주주의 국가 간의 분열 등 국제질서의 붕괴를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북한 핵 위협에 직면해 유엔과 같은 국제기구와 자유민주주의 국가들의 도움, 그리고 주변국인 중국, 일본, 러시아의 협력이 필요한 우리에게 시사하는 점이 큽니다. 부원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북핵 문제 해결에 대해 유엔은 무기력함을 보였는데 리비아 사태를 보면 유엔은 거의 형해화 수준입니다. 유엔 안보리 상임이사국이자 EU의 주요 국가인 프랑스는 유엔이 인정한 서부 이슬람주의 통합정부에 맞선 동부 세속주의 반군인 리비아 국민군을 지원했습니다. 러시아, 아랍에미리트, 사우디아라비아, 이집트도 프랑스와 마찬가지입니다. 즉, 유엔이 인정한 정부와 투쟁을 하고 있는 반군을 지원하고 있는 것입니다. 미국의 경우 트럼프 대통령이 반군 지도자 하프타르와 전화통화를 통해 대테러전에서 반군의 역할을 치하한 반면 백악관은 공식 성명을 통해 유엔이 인정한 이슬람주의 통합정부에 대한 지지를 밝히며 일관성이 없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처럼 국제사회의 주요 국가들이 이슬람 극단주의 테러 억지와 석유자원 확보라는 자국 이익을 위해 유엔이 인정한 정부에 맞서 싸우는 반군 세력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리비아 내전에 대해서 간략히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데요. 리비아 내전은 2010년 12월 튀니지에서 시작된 아랍의 봄 민주화 물결이 리비아에도 밀려오자 당시 독재자였던 카다피가 시위대를 유혈 진압하면서 시작됐습니다. 2011년 2월 유엔은 카다피 정권의 민간인 학살에 보호 책임 원칙을 들어 군사 개입을 결정했고 안보리 결의안 19735를 채택해 리비아 전역에 무기 금수 조치를 취했습니다. 10월 나토의 공습 개시로 반 카다피 세력이 우세해졌고 결국 카다피가 사망하였습니다. 이듬해인 2012년 첫 총선을 통해 재헌의회가 출범했으나 당시 리비아 내에서는 지역, 부족, 이념으로 분열된 1700여 무장 세력이 할거하면서 전국 불안정이 심화됐습니다. 2014년 총선에서 총 200석 가운데 세속주의 세력은 158석, 이슬람주의 세력은 30석을 얻었으나 선거에 패배한 이슬람주의 세력은 당시 18%의 낮은 투표율과 투표 및 개표 과정에 문제가 많았다는 이유로 결과에 불복했습니다. 이슬람주의 세력은 민병대를 규합해 수도 트리폴리 공항을 점거하고 정부 수립을 일방적으로 선언했습니다. 한편 총선에서 승리한 세속주의 세력은 동부 토브루크에 자신의 정부를 세웠고 유엔과 EU는 세속주의자가 다수인 의회를 지지한다고 밝혔습니다. 2015년 동부 세속주의 세력이 카다피 정권 당시 육군 참모총장을 지냈으나 반 카다피 인사로 변모한 후 미국으로 망명한 하프타르를 총사령관으로 임명했고 동부와 서부 세력의 치열한 교전이 시작되면서 나라 전체가 무정부의 혼란 상태에 빠졌습니다. 당시 이슬람 극단주의 테러 조직 ISIS의 추종 세력이 리비아에도 확산되어 혼란 상태가 가중되었습니다. 이에 2015년 12월 이슬람주의와 세속주의 양대 세력이 유엔의 중재로 통합정부 구성안에 서명했고 단일 정부의 출범을 알렸습니다. 이후 9개월간 동부 출신 세속주의 의회는 유엔의 승인을 받은 국가 최고위원회가 제시한 내각안을 2번 불신임했으나 2016년 11월 서부 이슬람주의 세력은 강요를 일방적으로 임명하면서 공식 정부 업무를 개시했습니다. 12월 유엔은 안보리 결의안 2323호를 채택해 이들 이슬람주의 통합정부를 유일한 합법정부로 인정한다고 밝혔습니다.
여기서 유엔의 성급함이 발견되어지는 대목입니다. 앞서 2014년 유엔은 총선에서 이겨 다수 의회를 구성한 동부 세속주의 세력에 대한 지지를 밝혔습니다. 이들 동부 세속주의 의회가 내각안을 불신임했음에도 불구하고 서부 이슬람주의 세력은 정부 업무 개시를 강행했고 유엔으로부터 합법정부로 인정받았습니다. 하지만 유엔이 인정한 통합정부는 반쪽짜리일 뿐 아니라 불신임 결과를 무시하고 탄생한 정부이기에 합법성이 부족했습니다. 유엔이 리비아의 단일 통합정부 출범이라는 성과에 집착하여 성급한 결정을 내린 것입니다. 이런 면에서 유엔은 이슬람주의와 세속주의 세력 간 갈등을 해소하는 데 실패했습니다. 유엔이 서부 이슬람주의 통합정부를 합법정부로 승인하면서 하프타르가 이끄는 동부 리비아 국민군은 반군이 되었습니다. 동부의 반군은 2019년 4월 수도 트리폴리 공습작전을 실시하며 전체 영토의 90%가량을 확보하는 전력의 우세함을 과시했습니다. 이는 이 동부 반군이 이슬람 극단주의 테러 조직 격퇴전을 통해 전투 경험을 쌓았고 유전질의 장악으로 풍부한 자금을 확보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수세에 몰린 서부 이슬람주의 통합정부는 터키의 군사 지원을 요청했고 터키의 지원이 본격화되면서 전세는 역전됐습니다. 결국 올해 10월 양대 세력은 유엔 중재로 휴전협정에 서명했습니다. 유엔의 휴전협정은 오늘 현재 하지만 답보 상태에 처해 있습니다. 이슬람주의와 세속주의 세력은 내전 종식을 위해 리비아 정치대화 포럼을 구성했으나 국가 최고위원회 인선을 둘러싼 의견 대립으로 인해 2021년 12월 예정된 대통령 선거와 총선 준비위원회를 꾸리지 못한 채 한 달 만에 정치대화 포럼을 해산했습니다. 휴전협정에 따르면 내년 2021년 1월까지 외국군과 용병을 리비아에서 떠나기로 했으나 이러한 움직임은 아직 포착되지 않고 있습니다. 유엔이 서부 이슬람주의 통합정부에 대한 지지를 5년 가까이 견지했음에도 불구하고 유엔 안보리 상임이사국인 러시아와 프랑스는 반군인 동부 세속주의 리비아 국민군을 지원해왔습니다. 이는 자기 무슨에 빠진 행태이자 유엔의 형해화를 부추기는 것입니다. 유엔은 러시아, 프랑스, 터키가 양대 세력 모두에게 무기 제공을 금지하는 유엔의 대리비아 무기 수출 금지 결의안 19735를 위반한 행위에 대해 제대로 된 경고나 제재를 가하지 못하면서 형해화의 모습을 보였습니다. 프랑스 외교부는 유엔이 인정한 서부 이슬람주의 통합정부에 대한 지지를 표명하고 있으나 프랑스 국방부는 대테러전의 수행을 위해 동부 세속주의 반군 지원을 위한 특수부대의 존재를 인정했습니다. 미국 대통령은 사법조치의 대상인 반군의 지도자와 공개적으로 전화통화를 하고 협력을 당부하는 혼란스러운 모습을 보였습니다. 러시아와 터키는 각기 동부와 서부에 군사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유엔은 권위를 잃고 나토의 결속력은 약화된 가운데 편협한 국가 이익에 따른 관여가 리비아 사태를 어렵게 만들었습니다. 리비아 사태가 보여준 유엔의 형해와 주요 국가의 이중적 행태, 자유준양의 분열 등은 북한의 핵 위협에 직면한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큽니다. 북한은 체제 수호를 위해 리비아 사태를 연구했을 것입니다. 자국 이익을 위해 언제든지 입장을 바꾸는 강대국들의 특성을 이용해 이들을 이간시키면 북한에 대한 압력을 완화할 수 있다고 믿을 수 있습니다. 유엔이 제대로 된 역할을 하지 못하고 상임이사국들도 분열되어 있기 때문에 제재를 버티면 핵 보유국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고 기대할 것입니다. 리비아의 혼란은 주요 국가들이 이중성을 보이는 가운데 국제질서의 수호자가 되어야 할 유엔이 형해화될 경우 어떤 참상이 발생하는지 보여주는 대표적 사례입니다. 우리에게 미국, 일본, 중국과 같은 주요 국가들과의 협력, 그리고 스스로 지킬 힘을 확보하는 것이
생존의 길이라는 교훈을 리비아 사례는 보여주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